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집권 4년차 국정운영 방향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순진 합참의장과 스카파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공군작전사령부와 미 7공군 사령부를 함께 방문해 한미연합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추가로 전개하는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집권 4년차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구상을 상세히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현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북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과 함께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등 단호한 대응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의 외교적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기습 도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를 믿고 국민이 단합해달라는 메시지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치권의 협조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인 만큼 정쟁을 멈추고 북한 인권법과 테러 방지법 등의 우선 처리를 재차 촉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이라는 중대 도발을 감행한 만큼 강력한 대응 방침과 더불어 핵심 법안 처리, 4대 개혁 완수를 통해 미래 30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취소하고 대국민 담화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는 것은 5번째로 담화 이후 기자들과 일문일답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이순진 합참의장과 스카파로티 연합사령관이 공군작전사령부와 미 7공군 사령부를 함께 방문해 한미연합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이 의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순진 합참의장이 11일 오전 스카파로티 연합사령관과 함께 공군작전사령부와 미 7공군 사령부를 방문해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이 의장은 공군작전사령관으로부터 공중감시와 대비태세 유지 현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북한군은 핵실험을 감행한 데 이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추가 기습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확고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장은 공격편대군 훈련 중인 편대장 정용민 대위와의 무선 교신에서 적 도발 시 신속 정확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을 주문하고 출격 명령 시 적이 공포와 전율을 느끼도록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정 대위는 적이 도발한다면 도발한 것을 처절하게 후회하도록 만들겠다며 단호한 응징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미 7공군 사령부를 방문한 이 의장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주한 미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하고 적 도발 시 강력한 공군력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국방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추가로 전개하는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최종 목표라며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추가 배치를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추가 전개하는 문제는 한미가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9일 한반도 상공으로 B-52 장거리 폭격기를 전개한 데 이어 핵추진 항공모함 등 다른 전략자산도 언제든지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겁니다. 앞서 오션어시 미 7공군 사령관도
미국의 확장 억제 임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B-52가 한미동맹의 역량 중 하나라고 밝혀 전략자산의 추가 배치에 대한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52 missions reinforce the U.S. commitment to the security of our allies and partners and demonstrate one of the many alliance capabilities available for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한편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배치된 후에도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국방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방 일부 지역에 병력이 일부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경계 및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상태가 변함이 없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최종 목표는 북한 핵무기 개발 중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정부의 최종 목표입니다. 다만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에 대한 평가는 정부 차원에서 다시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그동안 국제사회에 공언한 약속을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지난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 핵실험에 대해 중국이 대외적으로 약속했던 북핵 불용과 결연한 반대 입장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대북 제재 조치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엄중성에 비춰 과거 어느 때보다 북한이 아플 수밖에 없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와 미국은 물론 안보리 이사국 등 다수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안보리 결의안 추진 과정에서 기존 안보리 제재의 수준을 많이 높이려 한다며 인적 제재와 금융 제재, 수출 관련 다양한 요소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 차원의 대응에 대해서는 첫 대책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이고 안보리 측면, 남북관계 측면, 대외관계 측면에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가 12일부터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최소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라 지난 7일 취했던 입출입 인원 제한 조치에 이은 추가 조치입니다. 보도에 양희룡 기자입니다. 통일부가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최소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7일 취했던 개성공단 입출입 인원 제한에 이어 한층 강화된 조치입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 등을 감안하여 1월 12일 화요일부터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방문은 원칙적으로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관계자 등 생산 활동에 직결되는 인원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지난번 조치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긴장이 조성됨에 따른 초기 대응이었고 이번 조치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따른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신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로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아직까지 대북 확성기 방송과 관련한 북측의 특이 동향은 없다며 일부 지역에서 병력이 증가되거나 감시 태세를 강화하는 모습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인원은 현재 약 800명에서 앞으로 650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뉴스 양희룡입니다. 네, 앞으로는 신병훈련소에서 인원 파악은 단말기를 통해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육군훈련소가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훈련병 관리 체계를 시범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훈련소는 지난 12월부터 훈련병의 건강과 훈련 성과 등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훈련병 관리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국방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창조국방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시행하는 첫 번째 사업입니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인 사물인터넷 등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여 훈련병의 건강관리, 교육훈련 평가, 생활관 관리 등 창조국방의 첫 과제인 스마트 훈련병 관리 체계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련병들에게 보급되는 웨어러블 기기는 시계 기능 외에도 사용자의 맥박과 체온, 운동량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긴급 상황을 직접 종합관제실에 전파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측정된 정보들은 소대장과 조교의 개인정보 단말기에서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는 위치 정보 확인 기능도 지녀 점호나 훈련 상황에서 더욱 신속한 인원 파악과 응급 환자 처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스마트 훈련병 관리 체계를 통해 급양 관리와 교육 훈련, 생활관 환경 관리도 간편해졌습니다. 훈련병들의 식사 여부와 메뉴 선호도를 자동으로 산출해 식습관을 개선하고 생활관 내 온도와 습도, 미세먼지를 측정해 최적의 생활관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교육 훈련 결과도 교관이나 조교가 개인정보 단말기에 실시간으로 기록해 현장에서 종합적인 평가와 분석이 가능합니다. 모든 정보는 별도의 유선 장비 없이 블루투스 기술을 통해 이동되고 서버에 저장된 자료는 향후 빅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육군 훈련소는 벌써부터 교관들이 행정 업무 감소를 실제 체감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훈련병 관리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육군은 스마트 훈련병 관리 체계를 올해 말까지 시범 적용하고 적합성과 효과를 판단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8일 공군회관에서 정부 3.0 정책의 일환으로 국방정보화 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박래호 국방부 정보화기획관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각 군과 기관이 추진할 정보화 사업 107건에 대한 내용과 추진 일정 등이 소개됐습니다. 국방정보화 정책 소개와 함께 각 군과 기관별 사업 설명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특히 사물인터넷 기반 플랫폼 구축 사업과 병사 공용 휴대전화 보급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다뤘습니다. 국방부는 정부 3.0을 적극 구현하고 국방정보화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신규 업체의 사업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 정보화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정보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전군 차원의 국방정보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설명회 개최 시기를 지난해 3월에 했던 것을 올해는 1월로 앞당겨 국방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방정보화 사업의 진입 장벽이 허물어지고 국방정보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규 업체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국방뉴스 특별기획 다시 보는 국방뉴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핵실험 관련 일지별 국방뉴스 보도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북한은 9일 조선중앙통신과 평양방송 보도를 통해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온 나라 전체민이 자유주의 강성제국 건설에서 일대의 비약을 창조해 나가는 벅찬 시기에 우리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주체 95 2006년 10월 9일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은 과학적 타산과 면밀한 계산에 의해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방사능 유출과 같은 위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핵실험이 100% 자신들의 지혜와 기술에 의거해 진행된 것이라면서 자위적 국방력을 갈망해온 북한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와 기쁨을 안겨준 역사적 사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9일 오전 10시 35분경 함경북도 화대군 일대에서 진도 3.58에서 3.7 규모의 지진파를 감지했으며 관련 사실을 즉각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도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장소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 있는 360m 높이의 산 지하의 수평 갱도인 것으로 잠정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날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지난 3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과학연구 부문에서 앞으로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핵시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지 엿새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의장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경고했습니다. 즉시 사죄하지 않으면 핵과 함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즉시 사죄하지 않는 경우 우리는 첫째로 공화국의 최고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불 추가적인 자위적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들이 포함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결정하고 첫 공정으로
핵연료 자체 생산 보장을 위한 기술 개발을 시작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여 후 북한은 5월 25일 오전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2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지하 핵실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9시 45분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인근에서 진도 4.5 안팎의 인공지진이 감지됐다며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 같은 지역에서 1차 핵실험을 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해 12일 오후 1시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실험 관련 상황과 한미 정보당국이 수집한 북한군의 동향을 보고받았습니다. 1시간 20분 동안 이어진 NSC 회의에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은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력하게 못 박았습니다. 모든 이들의 만류에도 강행된 북한의 3차 핵실험. 박 당선인이 북핵 실험과 관련해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관계는 급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1일에는 이순진 합참의장과 스카포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공군작전사령부와 미칠 공군사령부를 방문해 연합 대비태세를 확인했는데요. 네,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